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바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챕터 2-2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까지 다 배우셨죠? 부동산을 입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민사집행법을 알려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민사집행법으로 물건을 보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겠죠.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되려면 보는 바와 같이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매각물건 명세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서. 왜 가장 중요한 문서냐? 매각될 물건에 대해서 법원이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서가 되겠죠.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관들이 현황 조사 등 이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아주 중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그 캡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각조각 보시는 내용으로 공부하시고요. 제가 이제 매각 물건에 대한 내용을 쭉 보여드릴 때, 이거 여기서 봤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 번호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표현하는 이 내용이죠. 2번, 매각물건 번호. 이 매각물건 번호는요, 경매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여러 개를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그 부동산의 순서를 갖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죠. 만약에 채무자가 여러 군데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또한 물건 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입찰 볼 때 여러분들 이 물건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지만 입찰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작성일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성일자를 알아야지만 당시에 감정되어진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부동산이 완전히 급상승했었을 때와 2022년도, 2023년도 부동산이 하락기에 있었을 때 감정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적어도 경매는 6개월 전, 1년 전, 길게는 2년 전 이때의 물건을 시세로 감정평가된 거를 저희가 낙찰받는 케이스가 많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작성 날짜입니다. 4번에는 최선 순위에 대한 설정이에요.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 부동산을 경매를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해서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 소멸주의의 기준이 되는 권리, 최초 등기 설정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여기에는 별표를 여러분들 5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매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만약에 경매가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채권자가 놀래서 경매 기입 등기된 걸 보고 놀라서 등기를 한 거죠. 뒤늦게. 자, 뒤늦게 했다 하더라도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이라고 하면 신고하면 되고요. 후라고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의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내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가려지는 겁니다. 6번 임차인의 내용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와 같게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자면서 뭐죠? 그렇죠.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팁박스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 부분을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제가 팁박스에 있는 내용 번호들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음성을 들으시면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본 물건은 강제 경매이냐 임의 경매이냐를 표시합니다.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냐,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입문에서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강제 경매는 판결에 기해서 확정되어진 경매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낫고요. 임의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의 봐가지고 네가 매각해도 돼라는 승낙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조건에 의해서 사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은 임의 경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이 두 가지는 좀 다를 수 있으니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번, 물건이 다수일 경우에요. 채무자가 물건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세 사기 사건과 같이 되게 다량의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물건별로 번호가 기재가 돼야 됩니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3호, 1호, 302호 이렇게 있을 때 제가 301호 물건이면 5번 물건이라고 예정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모르고 1번을 썼다고 하면 저는 3번 물건에 입찰을 받지만 제가 낙찰받는 것은 1번 물건이 되겠죠. 이렇게 물건 번호는 상당히 중요한 기재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뒤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기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 여러분들 3번에 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쵸? 작성 날짜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를 했죠.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서가 언제 작성이 됐느냐, 이때에 따라서 매각 물건의 감정 가격이 다른 거예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 시점이 언제 되어진 감정 가격이다 라고 판단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 무동산을 제가 스스로 감정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법원의 감정가만 믿고 입찰을 보는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재 시세를 파악해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계산하셔서 입찰을 보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최선 순위의 설정. 이게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와 날짜를 갖다 기재한 건데요. 뒤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쉽겠지만 지금 앞부분이다 보니까요. 최초로 설정되어진 그 등기부 등본 근저당권 이에 뒤에 모든 등기부는 말소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배당 요구 종기일. 여러분들 배당 요구 종기일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 5개. 사건에 배당에 참여를 할 권리자들은 권리 신고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당신들의 권리를 신고하세요 라고 정합니다. 경매 등기 기입 후 등기한 권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배당에 참여하려면 이 권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기일을 넘기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 현재는 지금 위에 있는 표에는 채무자,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에 대한 현황 조사인데 지금은 위에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별도 있는 경우 이렇게 물건 번호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 대한 캡처예요. 이 사건에 대한 건 아니고요. 임차인 현황이 있다고 하면 임차인 1, 만약 임차인 2명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또 임차인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똑같이 3 이런 식으로. 임차인의 현황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임차인의 현황이 있으면 나중에 낙찰 후에 인도 명령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권리 수단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의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유심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기재가 됩니다. 위에 보면 제가 밑에 있는 거 설명드리고 다시 올라갈게요. 임차인의 설명을 기재하는 란이 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모두의 인적 사항을 개별로 기재합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개별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재된 내용은 출처를 갖다가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출처한 내역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의 조사관들이 등기사항 전부 내역을 갖다가 보고요.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권리 신고가 되어져 있는 것을 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 군데에서 임차인에 대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거에 대한 내용, 임차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중복으로 확인을 합니다. 3번 정보 출처에 대한 중복 확인 사항이에요.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현황 조사를 해서 이 주거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 권리 신고되어진 난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4번 4항에서 8항 배당 요구에 관한 권리 신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매에 배당 요구 신고를 했거나 혹은 권리 신고를 했거나 하는 날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사항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거 전입일자가 2019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증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차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고 전입신고인의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확정일자까지는 받았다. 배당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확인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황조사를 직접 합니다. 현황조사를 했더니 직접 이렇게 임대기간하고 보증금하고 임차인이 없다. 차입금이 없다. 그리고 그 월세료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전입신고한 날짜하고 확정일자까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도 권리신고에서도 똑같이 확인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권리신고니까요. 이렇게 4번부터 8번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놓습니다. 5번에 보면 5번은 그냥 보증금의 금액과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6번은 임차인의 전입 날짜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뭡니까? 그쵸? 대항 요건을 확인하고요. 상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자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현재는 저희는 아파트만 확인하기 때문에 대항 요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전입과 점유, 이거를 점유와 전입,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을 섞던 요건 사항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길 영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지만 합니다. 7번 전입하고 점유, 요 대항 요건이라고 그랬죠? 관계없이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대항 요건을 가진 날로 기재가 되어진다. 우선으로 가야진다. 확정일자가 1월 1일이고 전입신고하고 이거 대항 요건을 갖춘 게 저희가 2월 1일이라면 이 권리에 대해서는 이길 영시니까 2월 2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권리의 효력은 2월 2일 0시부터 발생이 되어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항 요건을 따라간다. 대항 요건이 선행이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1월 1일 날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 요건이 2월 1일이라면 이 효력은 2월 1일 날 발생하고 이것은 행정상 이길 영시인 2월 2일부터 발행이 되어진다. 효력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도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8번은요. 배당 요구 권리신고일을 기재한다. 이 내용을 현황조사에서 다 조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위와 같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임차인에 대한 현황조사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이유는요, 낙찰 후 인도민영 대상자의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메모해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인적사항이니까.
위에 보면 저희가 비고란까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요. 매각물건 명세서 아랫단을 보면 이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여기가 여러분들 원래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여기는 문제가 없는 곳이다라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공란에 이렇게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하면 이 부동산 물건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비고란에 이렇게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라는 이게 공지가 그냥 까맣게 적혀 있어서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비고란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다고 하면 여기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봤듯이 저희가 임차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됐던 거는 현황조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황조사를 했고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서 표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 표가 작성이 됐느냐?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비고란 경매 입찰 전 낙찰자들이 반드시 봐야 될 중요한 부분 기재해놨다. 그러니까 제가 그 팁박스를 드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저렇게 임차인의 현황이 작성됐는지를 본다고 하면 법원의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인데요. 현황 조사 내역입니다. 현황 조사 내역. 여기에 보면 이 부동산의 소재지가 쭉 나와 있고요. 점유 관계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조사했더니 점유는 여기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고요. 점유인이 누구다. 자, 이렇게 점유 부분, 그리고 점유 기간, 그리고 전입 일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까지는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당사자 구분이 주택 임차권이에요. 그리고 확정 일자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에 대한 부분을 또 팁박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 내역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탐문한 내용을 기재한 내용이에요. 낙찰 후 인도명령 대상자의 내용을 확인하신 거와 똑같은 겁니다. 1번에 보니까 점유자는 이렇게 공란, 어디에 점유하고 있다, 점유자가. 그리고 점유 기간에 대한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유 기간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입일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물건 명세서상의 전입일자와 같나 비교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비교해 봐도 같겠죠. 확정일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에 점유자의 권리도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는 점유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점유를 뭡니까?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확인되어져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재해 놨고요. 요 기재되어 있는 요 표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보신 거와 같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밑에 보면 임차인의 전입 현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반드시 현황조사서와 현황조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표가 매각물건 명세서의 표와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자, 위 내용까지 여러분들 경매에서 여러분들 입문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경매 사건에서 매각물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권리 분석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 암기하시면서 복잡한 법률 언어를 좀 듣게 되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챕터 3 나가기 전까지 요 챕터 2에 대해서 1, 2, 3 반복해서 좀 보시면 보다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